반갑습니다. 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고요. 1부부터 2부까지 선생님이 객관식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총평에서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해설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하는 강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거를 채우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전반적인 수원, 수투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가늠자의 역할을 하는 시험이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이제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객관식 파트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좀 어렵게 느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문구들이 살짝 해석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묻고 있는 그런 중심 내용들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놓쳤던 게 뭔지,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본다면 다시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쉬운 거는 개념도 좀 첨가해 가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죠. 다항식에 대한 연산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기본적인 그 식의 연산을 공부를 하죠. 우리가 그 연산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는 계산식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거는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동일해야 되겠죠? 차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차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해석하면서 풀진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개념을 한번 싹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머릿속에 새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하고 2B 요걸 더하래요.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3x제곱 더하기 2xy가 될 거고요. 2B라고 하는 거는 식 전체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더하기 2x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3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계산되어서 얼마예요?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y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xy라고 하는 게 똑같잖아요. 동류항이거든요. 그럼 얘들끼리 더해주게 되면 4xy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y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는 한 10초 정도 풀고 가셔야 돼요. 근데 10초 동안에 풀 때 계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1분 동안 걸려서 푼 것보다도 못한 게 되는 겁니다. 10초 동안 풀어도 정확하게 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런 친구 있어요. 앞 페이지 1, 2, 3, 4에서 한두 문제씩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마음이 좀 급한 겁니다. 한 템포 늦추시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신 다음에 머릿속에서 암산하는 것과 쓰는 게 따로 노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 2, 3, 4는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써도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 자체가.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복소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등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이 복소수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배울 때는 심화수학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내는 겁니다. 복소수는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크게 뭐 내가 깊이 있게 i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것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x 더하기 2 더하기 i의 y에다가 1 더하기 2i예요. 그러면 얘가 복소수의 상등. 요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더하기 bi하고 c 더하기 di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실수부하고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a는 뭐가 돼야 되고요? c가 돼야 되고요. 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야 돼요? d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게 0이더라. 그러면 a라고 하는 것도 0이 돼야 되고요. b라고 하는 것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이다. 이 문제 풀 때는 그래서 i의 앞에 있는 거랑 i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그걸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3x
그리고 요걸 전개하게 되면 더하기 2y가 되거든요. 얘가 따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y의 i 이런 형태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1 더하기 2i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거하고 2라고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y는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x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은 얼마? 1이 되겠다. 그러면 3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요.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1 이렇게 가겠죠. 간단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복소수를 까먹었네 이렇게 뭐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풀었겠지만 i에 대한 거듭 제곱 꼴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 얘가 사실은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형태인데 뭐 특별하게 얘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만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순환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합에 대한 얘기죠. 우리 집합에서는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교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에서 나오는 거하고 B라고 하는 집합에서 나오는 원소들 중에 같은 것들만 골라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겹쳐지는 게 3입니다. 3. 이렇게 돼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없고요. 나머지도 여기 B라고 하는데 없다. 근데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하고 A라고 하는 게 무조건 교집합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교집합이 3의 원소만 딱 있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얘는 그냥 원소의 합이 3이에요. 근데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3, A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A 값은 5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존재하겠다. 됐나요? 그래서 자연수 A의 값은 5 이렇게 짚고 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1, 2, 3번. 그 다음 4번.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퍼뮤테이션이랑 컴비네이션이랑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손이 먼저 가서 3 곱하기 이제 요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거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9, 8 거기다가 n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n값을 쉽게 구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의 수식은요.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죠.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나서 그 다음 나열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조합이라고 하면 NCR 이렇게 쓸 거고요. 순열이라고 하면 NPR이 돼야 되는 건데 NPR과 NCR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냐면 이 다음에 얘도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겠죠. 따라서 NCR에다가 뭐를 곱할까요, 이제? 그렇죠. R개를 뽑은 거를 나열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R개 나열하는 거는 R 팩토리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더라? NPR이 되더라. 근데 이게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죠. 그쵸? 따라서 이 앞에 오는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의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겠죠. 뭐 물론 이거를 풀 때 막 개념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풀어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그냥 이걸 단순하게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거기에 n이 곱해져 있고요. 그리고 10p3이라고 하는 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거든요. 그럼 결국 두 개가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n은 얼마? 6 이렇게 전개하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3점. 3점짜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순열과 조합. 요번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21번이
여러분들이 좀 헉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케이스만 나누면 별거 아니었는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친구들은 약간 헉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총평에다가는 경우의 수로 묶어 놨는데 그게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 경우의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얘기들까지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한번 가볼까요?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헉은 사실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는 의미는 2차 방정식에서의 헉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이나 수학 2 이쪽을 다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헉은과 실근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실 거거든요. 2차 함수에 대한 것, 2차 방정식에 대한 것, 요걸 뛰어넘어서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 얘를 별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배우진 않지만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 실근의 개수, 그럼 그 안에는 허근의 개수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하적으로 판단하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허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를 배우는 거죠. 어쨌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형태들을 좀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 얘는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났으니까. 얘가 fx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gx예요. 그럼 기하적으로 fx라고 하는 건 2차 함수고 gx는 0, 즉 x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입니다. 기하적으로 교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 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친구는 허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요, 중근이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근의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근인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뭐? 허근이래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그럼 판별식의 식은 x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4ac 그걸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4. 이 친구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는 a제곱이라고 하는 게 64보다 작은 게 될 거고요. a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 풀게 되면 8부터 마이너스 8까지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자연수 a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1, 2, 3, 땡땡땡 7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수들 중에 맥시멈 값은 7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또 기억해야 될 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를 묶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 실근의 존재 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그러니까 이때에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의 형태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제 이 판별식 말고도 기하적인 걸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대수적인 걸로 해결하는 것과 기하적인 걸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배우시면 탄탄하게 수학 내용을 다질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5번이고요.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은 이거 딱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좀 반성을 좀 하세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돼가고 있는 2학년이 넘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연립이네. a 빼기 b, a, b, 식 2개, 문자 2개. 안 되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얘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파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친구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에다가요 3a b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세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친구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더라.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게 변형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일 수 있어요. 요게. 그러면 결국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b의 a 더하기 b가 되더라.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보통 문제에서 a, b와 a와 b의 합 또는 차를 주거든요. 그쵸? 자, 밑에 있는 것도 전개해 볼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식이 될 거고요. 답만 먼저 구할까? 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a 빼기 b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예요? 2가 되겠네. 그럼 8이고요.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a 마이너스 b 얼마? 2.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인수분해 공식이죠. 이 친구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고요. 또한 a 더하기 b에다가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더라. 그럼 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끔 보게 될 건데 얘를 전개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2 곱하기 2를 갖다가 2개짜리가 2개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곱셈 공식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7번 가볼게요. 합성함수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뭐 함수를 주어 적고 그리고 뭐 정의역, 공역 이런 얘기들 다 문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일단 G 합성 F3 그럼 얘는 G에다가 F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얘는 F에 G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되세요? F3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이 친구부터. F3은 F에 따라서 3이 어디로 가냐 요거죠. 그럼 4예요. 4. 얘가 곧 F3이더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부터 계산을 좀 해볼까요? G3이래요. G3. 그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간다. 아, 얘가 G3. 됐죠? F3이라고 하는 게 4기 때문에 이 친구는 G4예요. 그 다음에 F에 G3이 들어갈 거니까 이 친구는 F에 1이 되겠다. 돼요? 자, G4라고 하는 거 이제 판단을 해볼까? G4. 4라고 하는 거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이 될 거고 F에 1. 그럼 1이 어디로 가요 지금? 5로 가고 있네. 따라서 얘는 빼기 5가 되더라.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F에 G의 X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과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교과서에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교과 제목이 나오진 않지만 문제에 합성함수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풀 때 이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 gx라고 하는 거는 x가 정의역일 때 gx는 치역이 되겠죠. 근데 이 치역은 f의 입장에서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치역을 t로 이렇게 치환해서 ft에 대한 함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요 연습을 수학2에서 할 겁니다. 알겠죠? 합성함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간접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 중에 특히나 중요한 게 합성함수 내용입니다. 이거 꼭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죠. 8번. 괜찮죠? 지금까지 쭉쭉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쭉 오는데에도 뭐 직접 풀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왔겠죠.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뭐 Y축의 방향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얘는 뭐다? 평행이다.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과 개념에서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우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출제되는 건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같은 노란색을 이렇게 들고 있네. 의미 없는 행동을. 자,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에다가 제곱은 10 이렇게 돼 있죠. 이 친구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대요. 보통 평행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문제 풀 때 꼭 이렇게까지 막 정말 정갈하게 써야 되나요? 필요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내가 암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확신이 없는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x가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x 대신에 플러스 4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요? y 빼기 2. 근데 원래 있던 플러스 4가 있으니까 y 더하기 2의 제곱은 10이겠구나. 자, 이거를 전개해가지고요, 저 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치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뭐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런 건 뭐 일반형이라고 하고 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걸 한번 전개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8x 그 다음에 더하기 16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는 10이더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y,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계산하니까 20이 될 거고요. 요거 10 이쪽으로 넘기니까 더하기 10은 0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랑 똑같이 맞춰줬죠. 요게 얼마? A고요. 요게 얼마? B고요. 얘가 C가 되겠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래요. 그럼 8 더하기 4 더하기 10 해서 2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10이라고만 나오면 반지름을 10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닙니다. R제곱이에요, 항상.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하는 그런 형태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연립방정식인데 뭐 방정식과 부등식, 얘는 뭐랄까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뭐야? 구구단을 하듯이 요거는 연산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와 식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술적인 거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2학년, 3학년이 올라갈 때 요거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을 유도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유도하고 그 뒤에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뭐 연립부등식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쭉쭉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막히시면 큰일 납니다. 자, 2x 빼기 y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자 두 개에다가 이 친구는 1차식이네. 이 친구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2차식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가장 좋은 형태는 사실 1차식과 2차식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땡큐예요. 왜? 1차식에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2차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거든요. 알겠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죠. 2차식과 뭐? 2차식. 얘는 하나를 해결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2개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식이. 그럼 그 2개의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차식과 2차식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뭐 땡큐죠. y는 얼마? 2x 빼기 1이더라. 그리고 요것도 y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식을 갖다가 만약에 y라고 하는 데에도 개수를 1이 아닌 다른 형태로 준다면 이 친구가 분수로 나오죠. 그럼 분수로 나오면 여기에서도 분수 계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이 오래 걸립니다. 전개하는데.
그러면 막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체감 난이도.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초조해지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 전체 시험에 어느 정도의 출제자의 의도를 볼 수 있다. 괜찮게 된 거다. 심플하게 된 거다. 알겠죠? 자, y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볼 겁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x 빼기 1의 제곱은 5라고 볼 수 있겠죠. 자, x에 대한 식이 다 전개가 되니까요. 4x 제곱 마이너스 x, 요거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 요거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붙으니까요. 더하기 4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빼기 5는 0이겠다. 됐죠? 자, 여기 날라가요, 심지어. 그럼 이제 3x는 요거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네. 그럼 얘가 6이 될 거고요. 따라서 x값은 2가 되겠죠. 자, x가 2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y를 또 구할 수 있겠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y 얼마? 3이죠. 됐나요? 그러면 x 곱하기 y를 구하래요. 요거 얼마? 6이죠.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연립방정식. 오히려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막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에다가 벽을 쳐서 어떤 그 넓이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넓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그런 x, y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는 활용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내신에서도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학력평가에서는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평가에 나오는 주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함수가 중요하구나. 도형의 모양들, 도형을 변형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내신이 아니라 학력평가 시험을 통해서. 9번 했고요. 10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뭐 원, 요 얘기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특히나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수학에서 접선의 의미는 굉장하구나.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접선을 활용한 고난도, 초고난도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너무너무 커요. 1학년 때는 원과 그 다음에 뭐 이차함수 얘들과의 접선의 방정식의 관계 이런 걸 봤다면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은 어떠한 다항함수에 접할 때, 그리고 그게 접하지 않을 때, 관통할 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뭐 연속, 불연속, 극한 이런 것들이 다 확장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볼게요. 일단은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 원 여기에 접하더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원이 있을 거고요. 원의 중심은 얼마? 1,0이더라. 그리고 얘를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예요. 그럼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구나.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닿아야 되는데 뭐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뭐 그거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접할 때의 이 반지름을 구하래요. 그러면 의미가 딱 하나잖아요. 접한다는 것은 결국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더라? 반지름이더라. 요걸 물어보는 거죠. 아이고, 5가 아니라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m,n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m과 n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m 더하기 b의 n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거대로 똑같이 풀어볼 거예요. d라고 하는 것, 곧 얘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건데 루트에 직선의 방정식 너무너무 보기 좋게 되어 있죠.
1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거기다가요. 중심 1,0. 그럼 1,0을 저기다 넣어요. 그럼 1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5가 되겠다. 따라서 이 친구는 루트 5분의 요거 계산하게 되면 6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리화를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5분의 6 루트 5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되세요?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접할 때와 같은 거다라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수학적으로 접선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자, 이 풀이를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은 원의 방정식도 만족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식을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y에다가. 알겠죠? 요건 r이니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x에 대한 식이 나오죠. 물론 미지수 r은 있지만, 그럼 x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결국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또 아까 했던 거대로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로 보면 되는 거니까 얘가 접한다는 거는 결국 교점이 딱 하나만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판별식을 얼마로 두면 되겠다? 0으로 두면 되겠다. 괜찮죠?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11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의외로 좀 어려워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홀수라고 하는 걸 딱 봤을 때는 별거 아니죠. 100, 1부터 100까지예요, 자연수. 그러면 홀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몇 개? 50개. 뭐 여기는 괜찮았을 겁니다. 얘가 이제 NA가 되겠죠. 그리고 NB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것도 100을 갖다가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7의 배수니까 7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7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4, 그럼 28. 그래서 얘는 2개가 남고 어쨌든 14개가 나오는 겁니다. 14개. 얘가 N, B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NA 합 B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럼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미가 뭐냐? 홀수이면서 그 다음에 뭐? 그렇죠. 7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7의 배수는 다 홀수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자, 7, 그 다음에 뭐예요? 7의 배수 2를 곱하잖아요. 짝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홀수예요. 그 다음 또 뭐? 짝수예요. 요렇게 가겠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에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걸린다라는 거는 뭐 양 끝에 7의 배수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친구 전체가 원래는 14개여야 되는 건데 홀수와 짝수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몇 개가 되겠다? 7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50에다가 더하기 14에다가 빼기 7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답은 얼마예요? 57이 되겠다. 됐나요? 괜찮죠? 비교적 홀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7의 배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거는 배수를 해도 뭔가 홀수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수학에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12번으로 가보죠. 사실 1부에서 제일 어쩌면은 강조할 수 있는 거는 12번인 것 같아요. 기하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 마이너스 2,0이랑 0,4 A, B가 있대요. 그럼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시험 때는 못 그려봤지만 직접 이렇게 연습할 때는 그려봐도 괜찮아요. A라고 하는 것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0,4가 되겠다.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몰라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럼 C라고 하는 게 뭐 여기 있어서 삼각형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요 얘기죠.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근 방법을 두 가지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친구들은요,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쵸? 그렇게 해서 푼 친구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들, 그리고 기하적으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채워져 있는 친구들은 A씨하고 B씨가 같다? 그럼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의 거리가 같은 거니까 결국 C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구나, 요 위에 존재하겠구나. 물론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A, B라고 하는 선분을 이은 요 점에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선분 위에 C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 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심플하게 접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다면 굉장히 좀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도 2차 함수나 뭐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다양한 방면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우시면 끝까지, 수능 때까지 정말 좋은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로 푼 친구들도 잘했고요. 이런 친구들도 제가 두 번째로 풀어드리는 거를 익히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AC의 거리니까 결국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루트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제곱해서 식 만들 거니까. 그 다음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이더라. 됐나요? 자, 이 친구를 해결하게 되면 제곱에 대한 것들은 다 날라갑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4A에다가 더하기 4,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8B에 더하기 16이더라. 4A 더하기 8B 빼기 12는 0이 될 거고요. 4로 약분하면 A 더하기 2B 빼기 3은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A와 B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도 또 한 단계만 더. 이 친구를요, 2B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 더하기 2분의 3의 형태가 돼요.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A, B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좌표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건 X좌표를 의미하고 B라고 하는 건 Y좌표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얘를 눈치껏 Y로 바라보고 얘를 눈치껏 X로 바라보면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구나. 그게 곧 요거죠. 이해돼요? 이 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는 따로 안 하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이런 복합적인 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3개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요. 그럼 무게중심 G. 자,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3분의 4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Y축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X값이 얼마?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무조건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A와 B의 관계식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가 넣든 상관없습니다. 2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니까요. 이 친구 얼마?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A라고 하는 것은 2,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럼 A 더하기 B는 2분의 5가 되겠죠. 됐나요? 또 뭐 C라고 하는 게 대충은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에 주로 이제 나왔던 게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거니까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1대 몇이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좌표와 AB의 중점의 좌표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 때 그것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아깝고요. 지금은 이제 풀이하는 차원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알겠죠? 1부에선 사실 이 12번이 제일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걸 보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까 수직이등분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그러면 이 친구는 파란색을 연장을 하게 되면 얘도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2예요.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거는 x 더하기 2 요 점을 지난다고 지금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뭐예요? y는 2x 더하기 4예요. 자, 근데 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의 기울기인데 빨간색의 기울기를 한 번에 알 수 있죠. 얼마? 그렇죠.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이 친구의 기울기는.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나온 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a.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요거의 중점, 얘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곧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12번까지 했고요. 13번으로 가볼까요? 13번은 문제의 그 뭐 길이나 아니면 느낌 요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심플했던 그런 문제예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기본형 그리고 표준형 요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데 1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다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그럼 그 중에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무조건 얘는 위로 블록의 형태가 되겠구나. 그쵸? x는 1이고 이때 함수값 f의 1이 얼마? 9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아니, 식을 유도해야 돼요. fx는 개수는 모르겠지만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하게 되면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fx에 접하고 직선 2x-y 더하기 1은 0과 평행한.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꺼내올 거는 평행하다라는 거 이거 정보 하나인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대로 쓰게 되면 y는 2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2예요. 그럼 여기에서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기울기도 얼마겠구나? 2겠구나. 요 정보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준 거예요? 요 직선의 y절편이 9래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고 절편이 9인 직선의 방정식은 대략 뭐 이렇게 될 건데 이해가 돼요? 그러면 fx에 접하고 네, 그쵸?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fx라고 하는 것은 a의 x-1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친구를 쓰게 되면 y는 2x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얘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접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a의 x-1의 제곱은 2x라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2x가 될 거고 a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가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2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판별식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a 얘가 0이더라. 그리고 얘는 짝수에 대한 판별식을 써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a제곱은 얼마? 0이 될 거고요.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0이 될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세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럼 완전히 나왔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1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다. 되시죠? 그러면 이 친구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x는 2를 넣으면 되겠죠. f2 구하는 거니까. 그럼 2 넣어요. 그럼 여기다 1.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9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얼마? 2분의 17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7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봤다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얘가 이제 9가 될 거니까 여기에 y축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9가 되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만족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는 심플했던
문제의 길이나 아니면 문제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마지막, 1부의 마지막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14번. 이제 명제 파트가 나왔는데 집합은 너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명제가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P라고 하는 거는 뭐 2차 방정식이니까 금방 해결이 됩니다. x-6에다가요 x 더하기 2는 0이에요. 그럼 이때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6이죠. 그러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를 만족하는 x값들의 집합이 진리집합입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집합은요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이게 진리집합. 두 번째, Q라고 하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걸 먼저 한번 보죠. P가 선생님이 이제 보통 필요 충분 조건 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표현하거든요. P가 결국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not Q라고 하는 거는 무슨 조건이 되겠다? 필요 조건이 되겠다. 그럼 이 친구를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P는 P이면 not Q이다. 화살 맞으니까 P를 흘리니까 필요 조건이다. 그쵸?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해보면 라지 P, 얘가 Q라고 하는 거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되세요? 우리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P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이 났고 Q만 해결하면 되는데 얘는 Q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Q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여집합이 될 거니까 식을 아예 바꾸시면 돼요. not Q에 대한 것은 절대값 x-3이라고 하는 게 K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K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다 했죠 이제. X는 3 더하기 K X, 어이구 여기는 X 아니고 3 빼기 K가 되겠다. 얘가 결국 요 범위 안에 속하는 X의 집합이 Q의 여집합의 원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면 실수라고 딱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 6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P예요. P.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볼까? 빨간색으로. 얘가 P. 돼요? 근데 Q라고 하는 거에 여집합 요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 Q의 여집합 안에 지금 P가 들어간다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이런 식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3-K가 돼야 되고 여기가 3 더하기 K가 돼야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2를 포함하면서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6을 포함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오죠. 3-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 3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은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5보다는 K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K라고 하는 게 3보다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K축으로 놓으면 3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5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러면 하나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5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결국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것, 얘는 최소값이라고 했죠. 자연수. 그래서 얘는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명제라고 하는 거하고 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진리집합,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집합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Q를 통해서 not Q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4번까지 1부에서는 정리를 좀 해봤고요. 생각보다 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부는 조금 어렵긴 하니까요. 준비 잘 하시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